대한민국 엄마의 힘, 밥상으로 다스린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 TV 밥상 꾸러기 식사 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하나부터 10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식성이면 식성. 공부를 따라가는 속도도 제각각. 다른 생김새처럼 성격까지도 완전히 반대라는데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아이가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는 것. 편식하는 쌍둥이 자매 유리와 소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애기 교실 꾸러기의 하루. 엄마의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곳. 안녕하세요. 엄마의 고민은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지금 7살이 돼가요. 근데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편식이 너무 심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학업 성취율이 틀려가지고 한 아이는 조금 더 빠르고 가르쳐주면 한 아이는 조금 더 느려요. 근데 그거를 같이 보조를 맞추려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는 만큼 고민도 2배라는 엄마. 오늘의 주인공 유리와 소리. 그런데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다. 딱 봐도 체격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태어난 유리가 소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언니 동생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연년생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키가 많이 차이가 낮으니까 지금 이제 5cm 이상 차이가 나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났던 건 아니다. 5분 간격, 200g 차이로 태어난 유리와 소리.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유리와 소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쌍둥이의 점심시간, 엄마의 근심이 커지는 시간이라는데 엄마가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된장국과 김, 멸치볶음, 어묵조림, 김치, 그리고 현미밥으로 차려진 건강밥상.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표정 안 좋은 쌍둥이. 이때 소리가 부엌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왜? 응? 된장국 먹어야 돼. 국물만 먹을 거야 그러면? 국물만? 아니 먹기 싫은 반찬은 쳐다보기도 싫다. 언니는 된장국 채소 먹는데. 가득한 된장국이 소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겨우 밥상 앞으로 다시 데려가는데 이번에는 유리의 투정이 시작됐다. 된장국 안에 있는 호박을 빼달라고 하는 유리. 이거 호박? 쌍둥이들의 불평에 결국 엄마가 한 발 양보. 밥 먹을 때면 거의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건더기들은 안 먹어요? 네. 국을 끓이면 국물만 먹고 건더기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다 안 먹고. 각각 편식하는 취향에 맞춰 다시 데려가는 엄마. 소리는 건더기 완전히 제거. 유리는 싫어하는 것만 쏙쏙 골라냈다고 하는데 그제야 숟가락을 드는 유리. 근데 있는 거. 하지만 엄마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리는 좀처럼 먹을 생각을 않는다. 소리 그럼 뭐 다른 거 뭐 먹을 거야?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는 모양. 계란 후라이라고? 다 들려. 그럼 계란 후라이 하고 먹을 거야? 계란 후라이 하고만? 또다시 부엌으로 출동하는 엄마. 매번 이런 식이다. 거의 밥을 같이 못 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소리 먹고 저거하고 해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소리가 주문한 메뉴는 달걀 프라이.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유리가 좋아하는 식이고 지단식으로 부치는 거고 소리는 또 그냥 후라이를 잘 먹고 그러니까 얼굴이 틀린 것처럼 먹는 스타일도 틀려. 달걀 하나도 먹는 취향이 다르다는 쌍둥이 자매.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는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계란후라이는 안 먹어요? 하얀 거가 있지만 뭐가 주렁한 거 같이 느낌이라요. 똑같이 편식은 하지만 그나마 유리는 나은 편이라는데 싫어하는 채소도 작게 잘라주면 한 번쯤은 먹어본다는 유리.
하지만 소리에게는 안 통한다. 계란만 이렇게 작은 김치도 절대 그냥 먹는 법이 없다. 입에만 뽀뽀만 한번. 딱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랑만 밥을 먹는다는 소리. 편식은 소리가 더 심한가 봐요. 네. 소리는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유리는 그나마 이제 먹으려고 막 잘 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도는 해보거든요. 한두 번. 먹으면 반찬을 거의 안 먹는다는 소리. 유리에 비해 식사량 자체도 적다는데 결국 오늘도 밥을 절반이나 남기고야 말았다. 편식은 기본, 달라도 너무 다른 식성. 투정만 가득한 식사 시간,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엄마 지우지우 타봐요. 유치원이 방학인 터라 하루에 1시간씩 엄마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공부한다는 쌍둥이. 그런데 유리와 소리가 공부하는 게 뭔가 좀 달라 보인다. 한글을 열심히 외우는 유리. 한편 소리는 이미 단어를 줄줄 쓰고 있는데 호랑이. 그리고 뭐 호자 써봤어. 호 소리는 알아? 엄마가 부르는 대로 척척. 소리는 호랑이도 안 해. 엄마 눈소리랑 같이 동물이에요. 너도 동물 쓸 거야? 근데 유리는 지금 이거 아직 다 못 외웠잖아. 소리는 저거 다 외웠잖아. 엄마의 말에 어느새 표정이 어두워진 유리.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유리지만 공부만큼은 뜻대로 한데 유독 짜증을 많이 부린다는데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여기 앉는 게 힘들었었어요. 유리는 되게. 근데 소리는 공부를 되게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가지고 뭐 책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여달라고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유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소리를 칭찬하는 엄마의 말에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유리. 유리가 옛날에는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엄마가 자랑해 준 거야. 유리도 동물 이름 쓰고 싶어? 좀처럼 표정이 밝아지지 않는 유리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엄마. 매번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주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이 상대 아이한테는 칭찬이 되고 저거 하는데 다른 아이한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것도 좀 많이 힘들고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 쌍둥이지만 차이가 나는 학습 속도. 두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은 없는 걸까? 그날 오후 뭔가 열심히 작업 중인 엄마와 쌍둥이. 앙증맞은 무늬들과 반짝거리는 재료들의 정체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옷을 반짝이 달린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여자아이들인 만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유리와 소리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데 뭐든 반짝거리고 화려해만 입는다는 쌍둥이 때문에 직접 옷마다 이렇게 반짝이를 붙이게 됐다는 엄마. 왜 붙이는 옷이 좋아요? 반짝이 달려있다니까.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유리소리 이제 나가게 옷 고르고 옷 입고 나가자. 마트 가게. 어떻게 그린가? 이거 입을래. 치마니까 치마 말고 다른 거 추우니까 바지 입자. 바지. 밖에 엄청 춥대 오늘. 무조건 치마만 고집하는 소리. 오늘 바지 입어야지.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쌍둥이에게 바지는 안 예쁜 옷으로 통한다는데 이때만큼은 유리의 고집도 꺾을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하고 바지 입어 그러면. 옷 스타일이 좀 까다로운가 봐요. 예, 밖에 나가려면 네. 거의 30분 이상은 실갱이를 하다가 그리고 제가 거의 지고 이제 치마 입고 나가거나. 치마를 둘러싼 엄마와 쌍둥이의 계속되는 신경전. 결국 오늘도 쌍둥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정도에 입어도 괜찮겠지 생각이 드는 찰나 눈에 띈 과하게 화려한 치마. 형도 왜 치고 싶어요? 엄마 근데 엄마 그러니까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둘이서 이러고 다니니까. 예.
어디 행사 가냐고 그래.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쌍둥이들의 유별난 취향. 반짝이 티셔츠에 화려한 치마면 외출 준비 끝. 쌍둥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엄마. 혹시 때를 쓰진 않을까? 유심히 지켜보지만 별 탈 없이 엄마와 동행하는 쌍둥이. 하지만 간단히 요기를 하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일이 벌어졌다. 이거 먹자 얼른. 그저 평범해 보이는 우동. 유심히 지켜보던 소리가 슬슬 짜증을 부리기 시작한다. 여기는 이게 다 넣어져서 나오는 거네. 오뎅 있고 그러잖아. 이거 먹자. 이거만 건져줄게. 급기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소리. 대체 무엇이 소리를 이토록 짜증나게 한 걸까? 다른 거 이제 고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지금. 그래서 떼쓰는. 우동 위에 얹어진 이 고명이 문제였던 것. 밖에 나와서도 쌍둥이들 비 맞추기 바쁜 엄마. 소리를 위한 특별한 우동을 주문했다. 고명은 일체 없이 면만 들어간 이 우동이 바로 쌍둥이들이 원했던 것. 그제서야 겨우 기분이 풀린 유리와 소리. 맑은 국물에 있는 면만 쏙쏙. 소리야, 맛이 어떠니? 맛있어요. 유리 소리 이제 자자. 어? 이쪽으로 와야지 비디오 유리가. 볼 거야. 어? 안 돼. 비디오 볼 안 돼. 거야. 비디오 아까 낮에 봤잖아. 얼른 자자. 불 끈다. 쌍둥이의 취침 시간. 그런데 영 잠이 오질 않는 모양. 안 자고? 비디오는? 비디오는 안 돼. 책만 한번 보고 잘까? 어? 아이들의 비디오 타령에 비디오 대신 책을 읽어주기로 한 엄마. 쌍둥이의 늦은 취침 시간이 엄마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사이좋게 놀겠다고. 낮잠 안 자고 그러는데 약간 야행성이 돼서 기본 11시, 12시 자고 엄마 이거 못 흠 일어나서 지각하고 막 거의 허겁지겁 해가지고 거의 아침 못 먹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걸로. 까? 응? 책을 읽어줘도 잠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 비디오 볼 거야. 응? 아니 책 읽고 이제 자기로 했잖아. 비디오 보면 될 거야. 뭐하고 잔다고? 비디오 보면 될 거야. 쌍둥이를 누가 이길 수 있으랴. 기어코 텔레비전을 켜고야마는 유리와 소리. 자기 전 꼭 만화 영화나 학습 비디오를 한 편씩 본다는 쌍둥이. 아주 그냥 신이 났다.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깨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습 비디오여서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비디오는 영화여가지고 기본 1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보고 자니까. 어느새 잠든 유리.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넘친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나고 자정이 다 돼서야 소리도 유리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늦은 취침. 이런 습관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건 아닐까? 이교실 꾸러기 해결사. 쌍둥이의 변화를 위해 나섰다.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해줄 한의학 박사 한윤정 선생님. 유리와 소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줄 이은주 선생님. 먼저 쌍둥이의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검사와 체질량 검사 실시, 그리고 성장에는 이상이 없는지 성장판 검사와 혈액 검사를 병행했다. 이어진 엄마와의 상담. 그 결과 문제는 소리였다. 소리는 지금 키하고 체중이 같은 연령대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한 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앞에서 5번째 정도 되는 많이 작은 키예요. 체중도 많이 모자라고요. 쌍둥이 언니인 유리와도 확연히 차이가 났던 키와 체격. 단지 유리보다 작은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키하고 체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아이의 뭐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영향을 좀 주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소리의 지나친 편식과 적은 식사량이 문제였던 것. 하루빨리 식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야채라든가 과일 쪽으로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쌍둥이의 늦게 자는 습관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우선 아이들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낮에 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고 나면 저녁에 저절로 좀 피곤해지면서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면도 있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편식이나 그런 거 식습관 이제 고쳐야지 소리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심리검사가 진행됐다. 쌍둥이의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일상생활을 꼼꼼히 관찰한 후 각각 분리해 놀이치료와 그림 검사를 따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성격 역시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과연 유리와 소리는 어떤 마음 상태일까? 병원에서와 반대로 이번에는 유리가 문제였다. 너무도 다르게 나온 그림 검사 결과. 강박적 성향인데 유리의 그림에 나오죠. 지금 잔디라고 했는데 너무 반듯하게 딱 떨어지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꽃을 그리는데 아주 일렬로 똑같이 그리죠. 언니, 내가 월등하게 잘하는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유리에 매번 되어지는 공부 시간인 것이죠. 강박적 성향이 있는 유리에게 소리와 비교되는 공부 시간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었다는 것. 근데 유리는 지금 이거 아직 다 못 외웠잖아. 소리는 저거 다 외웠잖아. 유리의 행동을 단순한 질투로 생각했던 엄마. 질투가 아닌 큰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는데 유리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랬나 봐요. 공부 시간 외에는 소리보다 어른스러웠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유리. 외향적인 유리의 겉모습만 보고 가볍게 생각했던 게 문제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공부도 놀이같이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반듯하게 써라. 그거 틀렸지.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게 이렇게 쓰냐. 이거는 이제 놀이가 아니라 공부로 돌아간. 쌍둥이지만 다른 생김새처럼 양육 방식도 개별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랑의 욕구에 강도 치수가 있어요. 강도 치수가. 그러면 유리가 그 사랑의 욕구 강도 치수가 더 높고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그만한 치수, 유리가 욕구를 하고 있는 치수만큼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해답을 찾았다는 엄마. 이제 서로 비교하지 않고 놀이 같은 것도 이제 학습을 놀이처럼 이제 유도해서 하라 그러시니까 그런 거 이제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편식도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해가는 걸로 그렇게. 상교식 꾸러기를 위한 밥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해결사 이은정 선생님. 우리 소리가 그 야채랑 채소를 하나도 안 먹어요. 네. 다른 것도 먹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채소 중에서도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무가 제철인데요. 무에는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채소라면 질색하는 쌍둥이를 위한 오늘의 맞춤 재료는 바로 무. 감기를 달고 사는 유리 소리에게는 비타민C 덩어리인 무가 그만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무 요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무 채소말이. 싱싱한 무와 달걀,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채소와 각종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얇게 점인 쌈무를 만들어주는데 집에서 쌈무 만드는 방법. 설탕과 소금, 식초를 섞은 물에 얇게 점인 무를 넣어 숙성시키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쌈무 완성.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무의 아린 맛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어도 위에 부담도 없고 네, 아주 좋죠. 참치는 마요네즈와 함께 버무려서 준비해둔다. 선생님은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자생무를 쌈무로 활용. 무 위에 지단을 깔고 참치를 올려준다. 다음으로 미리 길쭉길쭉하게 채 썰어 놓은 채소를 입맛대로 골라 올려주는데 쌍둥이들이 채소와 친해지는 시간. 달콤할 것 같아? 그러게. 꽃맛? 꽃처럼 생겨서. 취향대로 재료를 다 올렸으면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고 먹기 좋게 썰어주면 새콤달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무 채소말이 완성! 무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는 소고기 무조림. 무와 다진 소고기, 멸치 육수, 전분가루, 파와 간장, 참기름, 마늘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무는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모양틀을 이용 꽃 모양, 별 모양으로 모양을 내준다. 도너츠처럼 이렇게 가운데도 쏙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 색다른 변신, 요리 소리도 대만족! 다음으로 다진 소고기에 전분가루와 후추, 참기름, 다진 파로 밑간을 한다. 고기의 잡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주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까지 넣었으면 조물조물 반죽하기. 어느새 쌍둥이도 요리 삼매경에 푹 빠졌는데 반죽한 소고기는 적당량씩 덜어 무 가운데 부분에 넉넉하게 넣어준다. 반죽이 봉끝 솟아오르게 넣어주세요. 준비가 끝난 무는 멸치 육수에 차례차례 풍덩. 여기에 갖은 채소와 다시마로 푹 끓여 숙성시킨 맛간장을 넣어주고 무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아이들도 그 맛에 안 반하고는 못 배긴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무조림 완성! 채소는 입에 대기 싫어하던 쌍둥이. 소리가 먼저 한 입, 유리도 따라서 한 입 쏙. 이제 맛이 어때? 달콤. 무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그저 신기하게만 한 엄마. 지금 무조림 먹은 거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놀래고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기분도 너무 좋고 집에 가서 꼭 만들어서 다시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요리 완성!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은 쌍둥이네 집. 요리와 소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엄마와 함께 신나게 노래 부르며 율동하느라 정신이 없는 유리와 소리. 표정도 한결 밝아 보이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까지 집에서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기로 했다고.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그런 거를 낮에 좀 많이 하면 잠잘 때 도움이 된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율동이나 이제 뭐 계획적으로 운동 같은 걸 이제 조금씩 할 계획이에요. 찾아서 할까? 쌍둥이의 공부 시간도 달라졌다. 공부 시간이면 표정이 어두웠던 유리. 이제는 아니다. 놀이로 배우는 한글 수업. 이제는 유리도 알아서 척척.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이젠 유리 소리 모두에게 즐거운 공부 시간. 놀이처럼 공부를 이제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이제 저거 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공부가 아니라 이제 즐기면서 놀이처럼 하는 것처럼 진짜 이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편식하던 습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각종 채소 반찬과 미역국으로 차려진 점심. 엄마의 밥상은 변함이 없지만 유리와 소리는 달라졌다. 겨우 한두 개 먹던 채소도 이제는 알아서 잘 먹는 유리. 소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난 이만큼 큰 거 먹는데. 밥상 앞에서 심통만 부리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건더기 있는 국물도 밥과 함께 꿀꺽. 반찬도 한 입에 쏙. 소리 이거 다 먹었는데 왜 다 먹었어요? 키크하고요. 키 크려고요? 키 얼마큼 클 건데요? 이만큼이요. 며칠 사이에 쌍둥이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엄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아우, 야. 그동안 이제 더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키우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유리소리 사랑해. Old MacDonald had a 둘, 셋, 넷. 엄마